오늘 두 분께 처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김준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반장 선거 소시적인 출마 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는 아니지만은 반장을 한 적이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했습니까? 그래도 뭐 완전히 즉흥적인 건 아니고요. 뭐 소박하게 우리 반에 장기자랑 대회를 한 번 더 열겠다. 뭐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다. 뭐 이런 거를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우리 신인규 대표야말로 사실은 당선 이력이 많을 것 같은데 초중고 때 좀 어땠습니까? 저는 반장 기준으로는 12선이죠, 제가. 아니, 의장을 하고도 남을 선수죠, 사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소위 반장과 같은 이런 공적 봉사 내지는 권력 의지가 강해가지고 봉사하겠다. 대단한데.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항상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반장을 따로 뽑아갖고 그렇죠. 집행부를 6개월씩 했는데 전 늘 1학기 때 항상 했습니다. 야 초반부터. 본의 아니게 본인 자랑 세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했습니다. 아니 곽수환 씨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말도 잘하니까 뭔가 회장 부회장 할 법한데 전교회장 실제로 했었죠. 전적은 좀 어땠습니까? 실제로 제가 오정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부회장을 역임했고요. 야, 그래요? 예, 느낌이 그 기세 그랬어. 받아서 중학교 때도 반장 부반장을 역임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두발 자유화를 외치면서 공약 하나 지키지 않고 반장을 했죠. 아니 몇 선이에요 그러면? 내 12선인데. 제가 한 4선 정도 4선? 예.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조금 고백하건데요. 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 부반장은요. 사실상 매관매직이었습니다. 롯데리아 금두꺼비. 롯데리아 대리버거냐 불고기 버거냐의 싸움으로 자 부끄럽지만은 고백하겠습니다. 금권 선거였고. 유권자 매수. 예,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걸 많이 배워요. 대리버거가 떨어져요. 불고기 버거로 가줘야 이게 치즈 한 장 더 넣어야 돼. 그렇죠. 아니 그런 상황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들어봤더니 회장 선거, 부회장 선거를 대비를 예를 들면 가을 학기 신학기가 열리잖아요. 여름 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래요? 그 강남 같은 경우에 스피치 학원이 열리게 되고 임원 선거 대비반이라는 게 있는데 1시간에 무려 17만 원을 받는답니다. 와우. 그러면서 연설문 작성, 유세 연설 연습, 카메라 모니터링까지 해준다는데 진짜? 신윤기 대표 해볼 생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저야 당연히 하면 잘하겠지만 재밌다. 아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교육 제도가 좀 이런 상시 평가 뭐 수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커리어 만드는데 아마 좀 집중해서 이런 게 좀 횡행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논외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임원 할 수 있을 때 전 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경험이 되는 것이고 또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이고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 민주 사회 교육이 그렇죠. 더 편만하게 좀 우리 사회에 좀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리더십과 관련된 훈련들 교육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이제 스펙 쪽으로만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요. 요거는 제가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공약 가지고도 이제 가타부타 말이 많은데 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가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회장 선거 때 냈다는데 근데 학교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말렸더니 아니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 선거 나와가지고 안 지킬 공약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애는 왜 안 되냐 이러면서 이제 교육청에다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참 네. 정치가 여러모로 해악을 크게 끼치긴 하는데 제가 이거 논평이가 좀 어려운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12선 4선인데 네. 초선은 가만히 있어야죠. 초선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초선이 뭐라 얘기해야 돼. 두 번 반복해야 돼.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선은. 네. 그러면 김준일 선배가 알만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정점인 검찰 보안수사 폐지에 대해서 보안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넌 아니야 노만서가.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검사들 모아놓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네.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의견을 제시를 하면 돼요. 그렇죠. 예, 당에 제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를 통해서.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싸우겠다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함의들이 있지만은 저는 검찰의 반성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고 이게 노만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정무적으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면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지금 노만석이 그러니까 하는 이게 게? 보면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참석한 다음에
부산 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중이 그러니까 검사 아니면 수사관 아닙니까? 자기들 식구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자기 구성원들 상대로 첫 일성을 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동요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검찰은 국민들 앞에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반성과 같은 내용들 그 얘기를 더 논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 제가 이제 7년 차인데 일선에 지금 형사사건 피해자가 1년에 160만 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60만 건 중에 우리가 특수수사라고 소위 불리는 인지수사를 하는 그 수사는 진짜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특수수사를 전체로 보면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이 끼고 또 다른 이런 이물질들이 끼면은 논의가 산으로 간다. 그럼 실질적으로 놓고 우리가 이번에 실패 없는 불가역적인 정말 중단 없는 개혁을 완성시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로지 저는 국민들의 관점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은 특수수사는 전체 국민을 대변하지만 이 형사수사는 개별적인 구체적 피해자들을 검사들이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제 소신 자체는 이 노만석 빼고 전 노만석 조용히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찰의 수사 독점 그리고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해서는 양쪽 다 저는 매 절차마다의 견제와 균형 이 통제 장치가 그렇습니다. 늘 있어야 된다. 네. 전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이문정 검사가 이제 검찰 개혁의 오적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동의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공봉숙이라는 과거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하면서 명품백 사건 등등의 사건들의 레드팀으로 참여했지만 그걸 사실상 봐주기에 동참했던 이런 분이 이제 이문정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검사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반성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 모양새가 되는 순간 뭔가 알러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뭐 말씀드렸지만은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국민의 불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수장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임시지만 수장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는 뭐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요구할 수 있는데 네, 이 그럼요. 형식은 아니죠. 이 형식은 네. 아니다. 자기들 식구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당에 이게 의견 제시를 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론전을 해보겠다 저항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개혁에서는 진짜로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신윤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고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 그리고 이제 수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더 약간 감정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려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냥 좀 당분간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경향 TV 우리 비상구도 네. 투 MC가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도 이 투 트랙을 잘 봐야 된다. 투 트랙이 뭐냐면 저는 인적 청산 그리고 제도 개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전 이제 인적 청산도 뭐 이문정 검사도 요구했고 또 저도 많이 부족해요. 제 기준에도. 근데 인적 청산이라는 거는 또 법무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이 사람들 대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전 인적 청산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저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네.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도 개혁은 인적 청산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늘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검찰 저도 밉죠. 전 심우정 진짜 아유 진짜 네. 어디 길 가다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감정적으로는 안 좋지만 네. 제도 개혁이라는 걸 가지고 저는 지금 인적 청산하듯이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저는 좀 지양돼야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아니 분명. 국민들은 다 흥분하고 우리가 다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유가 검찰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분이야말로 네. 인적 청산하듯이 제도 개혁을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는 가장 차분해요. 오히려 더 토론을 하고 국민들을 위한 개혁안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법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완벽히 맞다. 그래서 저는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 자꾸 뒤섞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 이 네. 부분은 누누이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괜찮나요? 네. 제 아가미가 오늘 좀 한쪽이 고장이 나가지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혼이 난 부분이겠네. 아니 그렇지 왜냐면 않습니다. 토론의 영역이니까 서로가 부드럽게 접근하는 게 전 매우 좋다고 국민만을 봅니다. 위한 개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 예. 아니 이게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맞아요. 어디다가 네. 만들고 어떻게 설계를 한다? 100% 이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예. 좀 차분하게.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하나 마주하는 팩트들을 봤을 때 갑자기 급발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도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심우정정 검찰총장이 일명 총장목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쓴 장부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3억 4,2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오호, 그래요? 이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기적으로 써야 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예정된 행사라든가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규모에 일단 놀라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의 어떤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은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여러 수사기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 남겨놔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일종의 이제 그냥 돈봉투 살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력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사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뭐 현금 봉투를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18개를 지금 당일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때 왜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직접 줘가지고 그럼 그들은 또 이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뭐 다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해서 아니면 감사해서 할 수는 있는데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애초에 조금 나눠주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효율적이고 비상계엄 내가 뭐 왜 나눠줬지? 그러니까 5,300만 원을 도대체 무슨 경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5월 3일 날 5,300, 5월이 12월 3일 날 네. 5,300, 12월 4일 날 6,400, 5일 날 6,100만 원, 12월 6일 날 1억 6,400만 원의 특활비를 썼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눠줬을까? 굉장히 의문이에요. 뭐 이게 다 현금으로만 나눠주지는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라는 걸로 지금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이거는 감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 진짜 생각이 많이 평시라고 들어요. 치더라도 국민들이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하루에 수천만 원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경우에 어떻게 쓴다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특수활동비란 이유로 그 세목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 제도는 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나 보안 업무에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국회에서 최소한 열람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제도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심우정 관련해 가지고는 이자가 이제 윤석열 정부 내란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결국에는 내란 때도 어떤 행위를 했을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특활비를 갖다가도 내란에 협조하는 쪽으로 어떻게 지출을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충분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수사 대상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우선은 들고 네. 심우정 이것뿐만 아니죠. 그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 탈옥에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심우정에 대해서는 이런 제보가 전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아주 저는 위법성이 짙은 일들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좀 보기 때문에 심우정 관련된 제보를 전 더 해주시고 전 특검팀도 제보 들어오면 좀 정광석화처럼 지금 특검이 뭐 수사를 전체적으로 뭐 잘했냐 못했냐 이제 평가받을 때가 오고 있는데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특별 검사기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특검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박수를 아껴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 심우정에 대한 부분들은 싹 다 수사 바로 들어가야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한 사유 중에 여러 가지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민주당이 확 깎았다.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는데 윤석열이 특수활동비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게 심우정의 씀씀이를 그대로 윤석열도 했다고 한다면은 달에 쓸 수 있는 자기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를 수긍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쌈짓돈처럼 쓰는 거기에 중독되니까 대통령이 돼서 특활비 없다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네. 국민들은 모르는 화가 치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검찰총장도 많이 쓰긴 했는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3억 3천 정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나흘간 3억 4천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네. 뭐 이게 우리도 이게 카드 쓰다 보면은 한 며칠 몰아쓰고 나머지 굽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특활비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뭐 저는 이 어떤 명목으로 이게 지출이 됐는지 좀 이게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란 지원금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당연하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내부에서 좀 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검찰이다 보니까 내부 감찰 기구가 있습니다만은 전 크게 작동하기는 어렵고 법무부에서 저는 뭐 감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저는 감사원을 좀 빨리 정상화를 좀 해가지고 전 이거 검사들 느누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통제받지 않으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관예우부터 특활비 다 문제되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권력이 독점되고 감시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꾸 공개하고 오픈하고 서로 견제와 감시 시스템으로 가야 이 딴짓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 부분도 빠르게 이거는 정말 법무부 감찰 그리고 감사원의 네. 감찰까지도 저는 다 열어놓고 받아야 된다. 지금의 이 노만석 차장인가요?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그렇지, 네. 다 받으라 이겁니다. 전 감찰 받아야 된다고 봐요. 생각해보면 심우정이 그만두고 나갈 때 네. 그때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은 심우정 퇴임식 아마 하고 뭐 맞아, 그랬어. 나가기 전에 또 네. 거기 입구 안에서 마이크 잡고 막 박수 받고 이런 장면 좀 돌았냐? 저렇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게 말이 되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검찰 네.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 뿌려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우리 곽수원 씨 말씀대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청사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여론은 안중에도 없고 안에서만 분위기만 좋으면 박수 치면서 떠나보내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심우정이 사실은 김건희를 수사하는데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죄과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이 총장을 조금 했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박수를 받고 나간다? 우리 국민 여론이 도저히 동조하기 어려운 분위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심지어 이분은 그 따님이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도 있어요. 아빠 나 외교부 심어줘. 심어줘. 예. 뭐 나무 심는 거지. 뭐 사람 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심우정이라는 이 자에 대한 저는 종합적인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뭐 특검이야 뭐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고 뭐 인지했을 때 제한적으로만 더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특검도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개정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연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거죠. 이제 수사를 피할 길은 없다. 그래서 전 심우정에 관련된 이 검찰 지휘부, 검찰 라인에 대한 수사가 정말 강도 높게 들어가야 된다. 네. 이걸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네. 그 특검은 정말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요즘 위험 수위가 좀 오거든요. 정말 특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역사적 책임을 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제 또 뭐 언론 보도와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이 작년 12월에 심우정이 쓴 특활비가 7억 4,500만 원이고 아까 전에 그 전에는 평균 3억 평균적으로 3천을 훨씬 더 썼으니까 적었다. 네. 2배를 쓴 건데 이게 이제 그 연말에 연말에. 지자체들 어. 보도블록 갑자기 다 갈잖아요. 그 예산 불용액 불용 예산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활비도 다 충분히 이제 못 썼다가 예, 다 지금 막판에 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된 거는 이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불용액 이게 보통 이제 반납을 하잖아요. 근데 반납을 하기 싫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반납하면 얘들 깎여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 깎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사실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허투루 이런 게 막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납을 해가지고 줄였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른 쪽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좀 보전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말에 이게 만약에 연말에 쓴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문제예요. 예. 참고로 이거 나중에 수사에서 밝혀지면요, 이거는 죄목으로 따지면 국고횡령입니다. 국고횡령. 사적으로 뭐 써먹고 했다면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형이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다 수사 들어가야 되고, 저는 이런 한 장도 정말 허투루 썼다 그러면 전 이거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대표님 말씀 굉장히 그 이 제도 개혁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이었잖아요. 그 대대 본부의 행정병이어가지고 예산도 행정 그 인사과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슷한 결인 것 같은 게 예산이 남아요 무조건 연말에 남아요. 네.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연말에 행정보고관이 필요 없는 거 엄청 사라고 시킵니다. 야 진짜로? 비품
막 남아 돌아요. 네. 아직도 안 쓴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사라. 근데 그 이유가 이것 못 쓰면은 깎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쌓아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매년.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예산 시즌이 돌아오는데 그런 불용액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나 검찰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런 헛된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잡아서 예산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길 바라면서